2023년 1월 24일 새벽 3시 30분경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의 서클K 편의점 안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편의점에 들어온 남자는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두 사람에게 총격을 가했고 가게 밖에 있던 사람에게도 총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총에 맞은 세 사람은 현장에서 모두 사망합니다. 총격 후 길을 건너가 주유소 앞 AMPM에 세워진 차에도 총을 쏜 것으로 보였고 범인은 그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를 합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차를 향해 쏜 총으로 인해 네 번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했으나 네 번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범인이 자신의 차에 총을 쏜 것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범인의 신원을 파악했고 21세 남성 자리드 해독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주한 범인을 수색하며 도로를 폐쇄하기도 했지만 범인의 가족의 신고로 범인이 숨은 위치를 파악했고 부근에서 범인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과 소아팀은 그곳 일대를 둘러싸게 됩니다. 경찰과 몇 시간을 대치하던 범인은 스스로에게 총을 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었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키마 경찰국장 매트 머레이는 CCTV를 확인을 했고 조사를 하며 범인의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했으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무서운 점이 범행의 동기가 없으며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총을 맞은 사람들과 아무런 갈등이 없었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범행 전 반대편 주유소를 들어가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주유소가 문을 열었었다면 범행은 그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몬터레이 파크에서는 음력 설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스타 댄스라고 하는 댄스 교습소에서는 약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설을 축하하는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을 기념하고 소망을 빌던 파티 장소는 누군가 총을 난사하며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범인은 무려 42발의 총을 난사했고 현장에서만 5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이 사망을 하고 10명 정도가 부상을 입습니다. 총격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던 한 사람이 더 숨을 거두며 총 11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행 후 범인은 그곳에서 약 2마일 떨어진 알함브라에 위치한 라이라이라고 하는 댄스 스튜디오로 2차 범행을 하기 위해 들어섭니다. 하지만 그곳을 가족과 함께 운영해 오던 브랜든과 몸싸움을 벌이다 총을 빼앗기고 2차 범행에 실패하자 하얀색 밴을 타고 도주합니다. 범인은 72세 중국계 남성 칸트렌이었고 중국 이름은 후찬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백악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전해졌고 즉시 FBI에게도 현장 지원을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소아팀이 수색을 나섰고 범행 현장에서 약 40여 분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의 한 주차장에서 범인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몬터레이 파크의 설행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였고 미국에서 가장 큰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인들은 중국의 음력 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제외한 사망자와 범인 모두 중국계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남아있던 모든 행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한 해를 소망하고 불운을 떨쳐내고 좋은 기운을 기원하는 날 발생한 이 사건으로 주민들은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이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나 가족 간의 불화라거나 가정적인 문제 말고는 특별한 동기를 찾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범죄라기보다 이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월 23일 미국 하프문베이 외곽 지역 버섯 농장과 그곳에서 2마일 떨어진 운송업체에서 연달아 총격 사건이 일어났으며 총 7명의 사망자와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중국인으로 67세 자오춘이었고 사건 발생 5시간 후 자신의 차량에서 저항 없이 검거가 됩니다. 범인 역시 하프문베이 거주자였고 총격 사건을 벌인 두 사업체 중 한 곳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몬터레이 파크 총기 난사가 있고 바로 그 다음 날도 미국 루이지애나의 베턴루즈의 한 클럽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고 바로 인근에 있던 경찰의 출동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무려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4사건은 하루에 2사건이 겹치기도 했고 모두 하루 사이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은 지금 마치 현실판 GTA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약과 총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미 코로나 사망자의 숫자를 훨씬 넘어버렸고 아직 2023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난 3주 동안 미국에서 총만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2,7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운 건 총으로 인한 사망사고 중 0세에서 11세 사이가 21명이나 되고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이 100명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미국인 100명당 120정의 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치만으로 보면 사람의 수보다 총의 수가 더 많은 셈입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총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집니다. 24세 미만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마약과 총기 사고라면 미국은 정말 GTA 게임과 뭐가 다른 걸까요? 미국 대도시 곳곳에서는 노숙자들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5명 중 1명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을 만큼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1996년부터 영업을 하던 나이키 매장이 지난 1월 20일부터 문을 닫게 되었는데 나이키 측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키에서 일을 했던 직원들이나 주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장 주변의 노숙자들이나 끊임없이 도둑들이 들어오고 있고 밤이 되면 매장 유리를 깨버리기 때문에 몇 달을 나무로 유리를 막아둔 채 영업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미국은 정치에서도 범죄율에 관한 심각성을 정치인들이 선거 슬로건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심각해져 있습니다. 2021년엔 전년에 비해 범죄율이 30% 증가했다며 이유가 팬데믹 부작용이라고 했고 2022년엔 마약, 펜타닐 등으로 약물 남용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2023년은 살인사건 범죄에 3명 중 2명꼴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하며 당분간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잭 맷데벗 교수는 시민들은 총기 사고와 범죄에 대한 소식에 불안해지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더 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범죄는 오히려 더 늘어났고 팬데믹 기간에 줄어든 경찰 인력과 인권 보호와 늘어나는 범죄로 그만두는 경찰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염병처럼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염려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한국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다행처럼 느껴졌습니다. 다 같이 평화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디 2023년엔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